유승민 전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내가 여권의 이제 대선 후보가 돼야지 꺾을 수 있다 해서 줄기차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. 네. 제가 뭐 출마선을 한 건 아니고요. 네. 만약 탄핵 심판되고 네.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된다면 네. 지금 양쪽이 이렇게 완전히 양쪽으로 결집했잖아요. 네네, 맞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는 결국 중도가 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도 경쟁력이 제일 있다. 그 소리를 한 거죠. 그 지난번에 이제 언론 보니까 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여권에서 이제 어쨌든 급부상하고 있는데 김문수가 되면 우리는 땡큐다.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유승민 후보님 말씀대로 하면 유승민 후보가 어떻게 보면 제일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서 야권 내에서도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?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보기에는 본선 경쟁력은 있죠. 근데 후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. 노내가. 그게 문제예요. 대통령 될 자질과 능력과 준비는 돼 있는데. 많은 분들이 이제 유승민 대표님에 대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. 제가 네.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선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쉬운 셈법이거든요. 집토끼, 산토끼 안 따지더라도 집토끼도 잡고 들토끼까지 잡으려면 유승민 후보밖에 없다는 생각은 아마 그 당내에서도 말은 안 해도 컨센서스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유승민 전 대표를 후보로 만들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단 말이죠. 그러니까 야권에서 긴장할 이유가 없죠. 뭐 후보 안 될 사람은 굳이 뭐 걱정하려고 도발인데. 아니 근데 사실은 저 유승민 후보 여론조사 이런 거 봐도 김문수, 요즘 오세훈, 뭐 홍준표 이런 분들이 이제 약진하고 있는데 유 후보님은 사실은 뭐 2%, 1% 이런 지지율로 이제 나타나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본인 생각 좀 어떠세요? 그 제가 이제 제일 약한 부분이죠. 예. 예, 국힘 지지층 또 강성 보수 유권자들 그분들한테 약한 게 제일 큰 약점이에요. 말씀하신 대로. 근데 대선이 다가오시면 네. 당원들이나 우리 지지층들이 진짜 승리에 대해서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저는 당원들은 그래 호소를 하려고 그래요. 네네. 정면으로. 우리 김문수 장관 같은 분 후보를 내놓으면 진짜 이긴다고 생각하시느냐. 그만큼 대선 승리에 간절하시면 저 같은 사람이 나가야 된다.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죠. 근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 보면 지금은 이른바 극우 세력을 움직이는 자주자는 힘이 정광훈 목사한테 있는데 정광훈 세력이 밀어올린 김문수 장관이 내란을 일으킨 윤 대통령 손을 붙들고 가고 있잖아요. 전혀 안 놓잖아요. 더 강화되잖아요. 그리고 그 표는 결집이 돼서 김문수 후보로 나타나잖아요. 그럼 김문수 현 장관이 원래부터 대통령 도전을 오래 시도했던 사람이고 저 정도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스스로 나는 안 할게. 나는 나가면 질 사람이야.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죠. 끝까지 아마 버틸 거예요. 그러면 대선에 이기고 지는 문제는 별로 제가 볼 때는 유권자들한테 그 당 지지층들한테 영향을 못 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지는 길이거든요.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?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야 뭐 진다는 게 너무 뻔하게 보이거든요. 여권의 지지층을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믿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. 이제 그 나중에 플러스 결국에는 저는 멀쩡한 상식을 갖고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 너무 좀 지금 오른쪽으로 자꾸 몰려는 말씀 같아서. 저는 과문에 가서 네. 그분한테 뭐 90도는 아니더라 한 45도 인사 한번 하시면 어때요? 제가요. 제가 그럼 될 것 같은데. 아니 저는 지금도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하고 손잡고 가는 거 이게 저는 최악이고 이게 민주당이 지금 제일 바라는 그림이다. 저는 한 번도 그거 가가지고 뭐 마이크를 잡거나 단상에 올라가거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밑에 가가지고 구경하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뭐 45도가 아니라 10도도 안 하고. 갈 일이 없어요. 아예 안 가실 거예요? 갈 일이 없어요. 저는 그거 가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예.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가 화제를 바꿔서 야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설 연휴 끝날 즈음에서 양산에 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방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이제 대화를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은 극단적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통합과 포용의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뭐 여기서 좀 짚을 대목이 있으시다면 어떤? 조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통합 포용하고 제일 거리가 먼 사람이 이재명 대표인데 그 이제 지난해 올해 이재명 대표가 당을 어떻게 장악을 해가지고 총선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 내 잡음은 오늘도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. 비명계의 현역 의원들은 줄줄이 컷오프되고 있어서입니다.
이 대표는 공천 갈등이 혁신을 위한 고통이라는 걸 재차 강조했습니다. 모두가 후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. 또 세대 교체도 있어야 하고 이수석님 포함해서 비명들 그냥 다 행사. 저는 공천 신청 안 한 사람이에요. 네. 행사할 이유도 없었죠. 아예 길을 떠나질 않았어요. 근데 어쨌든 자기 말 안 듣는 사람 다 이렇게 제거한 그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진짜 이재명 대표가 좀 포용성 이런 걸 발휘할지 잘 회적이다. 모르겠어요. 회적이다.